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힘이 난다는 말, 평생 익숙하게 들어오셨죠. 그런데 제가 직접 사람들의 식습관을 16년 동안 분석해보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상식 때문에 오히려 아침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함이 오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특히 일어나자마자 속이 답답하다, 손발에 열이 오른다, 아침부터 기운이 없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눈뜨기가 힘드신 적 없으세요? 커피 한 잔 마셔야 겨우 정신이 든다거나 아침 먹고 나면 오히려 더 졸리고 무겁다는 느낌 말이에요. 심지어 아침 식사 후 한두 시간이 지나도 속이 더부룩하고 무언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침 식사에서 단 한 가지만 바꾸는 순간 몸이 확 달라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6년 동안 식물성 식단과 자연식 조합을 연구해온 황정숙입니다. 처음엔 저도 일반적인 영양학 이론을 믿었지만 현장에서 수백 명이 식습관을 직접 관찰하고 변화를 추적하면서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딱 3가지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마시는 것만으로도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는 이유, 처음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영양소를 채운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맞아떨어지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분 중에 형님뻘 되는 지인이 계셨습니다. 68세이신 분인데요.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눈이 잘 안 떠져서 늘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점심쯤 되면 속이 거북하고 배도 더부룩하고 피곤함이 가시질 않는다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없는데 안 먹으면 힘이 안 날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무언가 넣는다고요. 그런데 먹고 나면 속은 더 불편하고 그렇다고 안 먹자니 점심때 너무 배고파서 결국 과식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니까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완전히 고착된 상태였죠. 제가 조용히 식단을 물어보니까 아침에는 빵이나 하고 라면처럼 간단히 때우고 점심은 또 배고프다고 기름진 걸 드시는 패턴이 완전히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녁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몸이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과, 양배추, 당근 딱 3가지만 갈아서 오전에 천천히 마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며 시큰둥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훨씬 가볍다며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무거웠던 감각이 사라지고 점심에도 속이 편하고 오후까지 피곤함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커피도 자연스럽게 줄었고요. 작은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먹고 계시잖아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말이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식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원리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먹는 음식은 그날의 에너지를 완전히 결정합니다. 사과와 양배추, 당근, 이 세 가지는 자연 그대로의 조합이기 때문에 속 부담이 거의 없어요. 복잡한 조리 과정도 필요 없고 몸이 받아들이는데도 무리가 없죠.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연 그대로라는 게 단순히 가공을 안 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라는 뜻이거든요. 국내 식생활 연구 보고서에서도 자연식 조합이 아침 피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72세 박성우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아침 이 조합만 바꿨는데 점심까지 속이 정말 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아침에 국밥이나 찌개를 드셨는데 점심쯤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졸음이 쏟아졌대요. 이걸 실천하시려면 세 가지를 껍질째 잘 씻어서 바로 믹서에 넣고 천천히 갈아 마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즙을 내는 게 아니라 갈아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즙을 내면 껍질의 영양소를 놓치기 쉽거든요. 처음엔 반드시 통째로 갈아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방식으로 드셔오셨나요? 아침에 기름진 음식이나 밀가루를 먹으면 소화 에너지가 과하게 쓰이면서 피곤함이 쉽게 찾아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인데요. 아침은 우리 몸이 배출 모드에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무거운 음식을 넣으면 몸은 소화에 집중하느라 배출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찌뿌둥한 거죠. 몸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국내 식습관 분석 자료를 보면 아침에 기름진 식단을 먹는 그룹이 오후 피로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최인호님은 아침마다 라면을 드시다가 이 조합으로 바꾼 뒤에 오후 피곤함이 정말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전엔 오후만 되면 눈이 감겨서 낮잠을 안 자면 견딜 수가 없었대요. 오전에는 가볍게, 점심과 저녁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드시는 방식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실 점은 아침에 커피를 먼저 마시면 속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연식 한 잔 먼저 드시고 1시간 정도 뒤에 커피를 드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은 아침 피곤함이 자주 있으신가요? 우리 몸은 새벽부터 오전까지가 배출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세 번째 핵심인데요. 자연식이 이 시간대에 더 편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몸이 배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무거운 음식이 들어오면 혼란이 생기는 거죠. 마치 청소하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짐을 더 들여놓는 것과 같아요. 국내 생체 리듬 연구를 보면 오전의 속 부담이 배출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발표됐어요. 제가 만난 61세 강유림님은 아침 이 조합으로 시작하자 화장실 리듬이 훨씬 규칙적으로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며칠씩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와도 개운하지 않았대요. 아침 공복에 이걸 갈아 마시시고 다른 음식은 조금 뒤에 천천히 드시면 돼요. 여기서 과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출 리듬을 완전히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침 배출이 편할 때 하루가 더 가벼우시죠. 몸이 무거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순환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네 번째 포인트예요. 림프 흐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에는 혈액순환 말고도 림프라는 체액 순환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막히면 붓고 무겁고 피곤한 거죠. 웃음과 호흡,
그리고 자연식이 이 림프 흐름을 도와줍니다. 국내 순환 관련 자료를 보면 자연식 섭취가 순환 부담을 줄이는데 확실히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70세 장미자님은 아침 이 조합을 시작하고 나서 오후에 다리 붓기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전까지는 오후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신발이 꽉 끼었대요. 아침 식사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몸이 깨어나는 걸 도와주거든요. 다만 과하게 걷거나 갑자기 많은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많으신가요? 아침에 가공식품을 먹는 순간 이게 5번째 문제점인데요. 몸은 독소 처리보다 소화 에너지에 더 많은 힘을 쓰게 됩니다. 빵, 과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이 인식하기 어려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분해하고 처리하느라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식품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연조합을 섭취한 그룹이 가공식품을 섭취한 그룹보다 소화 부담이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69세 윤진수님은 아침에 빵을 끊고 이 조합으로 바꾼 뒤에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몇 년 동안 고생하셨던 건데 말이죠. 아침에 이 한 잔을 갈아 마시시고 점심은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다만 간식으로 가공 과자를 많이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공식품을 어느 정도 드시는 편인가요? 마지막 6번째, 아침이 가벼우면 하루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자연조합을 섭취한 뒤 아침 컨디션 개선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이 정말 높게 나타났어요. 66세 김혜훈님은 아침 이 조합으로 시작하자 낮잠을 안 자도 될 만큼 힘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점심 먹고 꼭 1시간은 자야 오후를 버틸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변화를 바로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처음엔 맛이 심심해도 절대 설탕이나 첨가물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연식의 의미가 사라지거든요. 여러분도 2주 실천 도전해 보실 거죠. 이제 이 원리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료 준비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전날 재료를 미리 썰어두지 않고 그때그때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썰어두면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빨라지거든요.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잘라놓으면 금방 갈변하잖아요. 그게 바로 산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과를 먼저 넣고 양배추, 당근 순서대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사과를 먼저 넣으면 다른 재료들이 더 잘 갈려요. 여러분은 아침 준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사실 익숙해지면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을 넣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가능하면 물을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물을 넣으면 영양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재료 자체에 수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냥 갈아도 잘 나옵니다. 너무 묽게 만들지 마세요. 조금 걸쭉한 느낌이 더 포만감도 있고 영양소도 농축되어 있어요. 재료 자체의 수분으로 자연스럽게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엔 좀 뻑뻑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씹듯이 마시시면 오히려 소화도 더 잘 돼요. 여러분은 묽은 식감을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국내산 재료를 선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국내산 채소와 과일은 세척만 잘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수입산은 유통 과정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리가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국내산도 농약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도한 걱정으로 섭취 자체를 피하시면 오히려 영양을 놓치게 됩니다. 수돗물로 충분히 씻고 드시면 돼요.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꼼꼼히 씻어도 충분합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식으로 채소를 씻으시나요? 커피와의 거리 조절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침부터 커피를 마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카페인이 의산 분비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식사 후로 늦추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침 자연식 한 잔을 드신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뒤에 천천히 커피를 드시면 속 부담도 없고 카페인 흡수도 더 부드럽게 됩니다.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드시나요? 점심과 저녁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아침을 가볍게 시작하시면 점심부터는 원하시는 음식을 더 여유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방식의 큰 장점 중 하나예요. 아침에 무리하게 먹지 않으니까 점심때 배고픔이 자연스럽게 오고 그러면 뭘 먹어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다만 갑작스러운 폭식은 피해주세요. 아침을 가볍게 먹었다고 해서 점심을 두세 배로 드시면 안 돼요. 점심은 편하게 드시되 저녁은 조금 줄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저녁을 늦게 많이 드시면 다음날 아침에 또 속이 무거워지거든요. 여러분은 점심 메뉴를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야식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야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잖아요. 가끔 드시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억지로 참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대신 야식을 드신 다음 날은 자연식 양을 조금 늘려주시면 좋아요. 야식을 먹은 다음 날 아침에 이 조합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드시면서 몸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면 죄책감도 덜하고 몸도 빨리 회복됩니다. 먹은 다음 날 자연식 비율을 높여서 균형을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야식 생각나실 때 어떻게 조절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운동과 함께하는 방법인데요. 아침 자연식과 가벼운 움직임은 정말 궁합이 좋습니다. 자연식으로 가볍게 시작하신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산책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하루가 훨씬 더 상쾌하게 시작돼요. 몸도 마음도 깨어나는 느낌이죠.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몸이 놀라서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거든요. 산책이나 가벼운 호흡 연습, 스트레칭 정도가 딱 좋습니다. 몸을 깨우는 정도로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아침에 몸을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침에 무겁게 먹어야 한다는 상식, 이제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조합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몸을 훨씬 더 편하게 해주고 하루의 에너지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과, 양배추, 당근,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에요. 아침 몸을 가볍게 깨워주는 자연의 흐름에 딱 맞는 조합입니다. 우리 몸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배출 모드에 있는데 이때 자연식을 가볍게 넣어주면 몸이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속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피로는 쌓이기 쉬워지고 오후가 되면 눈이 감기고 저녁이 되면 다리는 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식습관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시면요. 아침부터 머리가 맑고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점심때까지 속이 편하고 오후에도 피곤함이 덜하고 저녁에도 여유가 생기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게 바로 차이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아침의 무거움, 오후의 피곤함, 저녁의 붓기, 이 모든 게 사실은 아침 식사 방식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16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공복 상태에서 사과 1개, 양배추 몇 잎, 당근 1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믹서에 넣고 갈아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씹듯이 마시는 겁니다. 단 2주만 해보세요. 14일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확 달라지는 걸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첫 주는 적응 기간이고 둘째 주부터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겁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지고 오전 내내 컨디션이 좋아지고 점심 먹고도 졸리지 않고 오후까지 에너지가 유지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식사 패턴이 바뀝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몸이 편한 쪽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변화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음식들 중에서 어떤 조합이 몸을 무겁게 만드는지, 어떤 순서로 드시면 부담이 덜한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점심과 저녁 메뉴 선택에서 피해야 할 조합들과 추천하는 조합들을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아직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